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마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에 숨어있는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대체 전동 킥보드에 무슨 과학이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꽤 많은 원리와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었어,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살 건데 이게 궁금해 하는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캐스터 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일단 캐스터 각이 어떤 건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과 수직으로 선을 올렸을 때 이 바퀴를 고정하고 있는 축이 그 수직선과 이루는 각을 캐스터 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사진이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 이게 캐스터 각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캐스터 각이 대체 왜 중요한 걸까? 사실 저도 이거를 설명을 읽기 전에 몰랐어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캐스터 각은 우리가 앞으로 가려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을 유지해 주려는 복원력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직진할 때 내가 핸들을 옆으로 이렇게 꺾어줬을 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면 이 핸들이 자동으로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복원력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 캐스터 각이 클수록 그 복원력이 더 강해지는 건데 당연하게도 이거 당연히 그 정도가 있어요. 너무 커지면 오히려 복원력을 잃어버리니까 일정 수준 안에서만 가능한 말입니다. 일정 수준 안에서 캐스터 각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더 복원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고속 주행 시에 이 캐스터 각이 적을수록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한 캐스터 각이 충분히 확보될수록 주행할 때 앞에서 오는 충격에서 좀 더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충격을 딱 받았을 때 충격이 이 축을 타고 올라오겠죠. 그때 이 축이 서 있을수록 충격이 더 크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게 고속주행 시에는 좀 더 안정적이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축이 누워있을수록 이 핸들이 사람이 서 있는 곳과 더 가까이 오겠죠.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더 줄어들겠죠. 이게 더 가까이 오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 캐스터 각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캐스터 각을 크게 줄 거냐, 아니면 적당히 좀 짧게 주고 발판을 넓게 쓸 거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듀얼 비트를 보시면 캐스터 각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많이 휘어져 있고 이게 핸들을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더 핸들봉이 앞으로 붙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그 대신 고속주행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불 현상이 줄어들고 직진성이 좋아지고 정면 충격에 자유로워집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스쿠티포를 보면 똑같은 형태지만 핸들이 훨씬 더 앞으로 서 있죠. 쟤랑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이게 제가 굳이 비교해드리지 않아도 눈에 띄게 바로 차이가 나실 거예요. 핸들이 훨씬 더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주행을 할수록 점점 핸들이 털리겠죠. 똑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 직진성이 떨어지고 복원력이 더 적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얘는 서서 탈 때 이 손과 발판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내가 발판을 대체 발을 어디다 놓든, 발을 어디에 두든, 어떤 자세로 타든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5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모델에서는 이 캐스터 각이 클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티4는 이 정도의 각도를 선택한 걸로 보여요. 듀얼 비트는 좀 더 고속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캐스터 각을 크게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핸들봉이 부러지는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요. 전동 킥보드에서. 근데 그 부러지는 사고가 왜 일어나느냐에도 이 캐스터 각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면으로 오는 충격에 대해서 이 각이 커질수록 더 대응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통 부러지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 윗부위, 요 바로 윗부위, 이 조향축을 담당하는 바로 위 또는 바로 아래, 이 두 개가 가장 많은 파손이 되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사선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원래 이 부분이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곳 이 서스펜션을 연결해주는 부분의 나사선 부분 그리고 조향을 담당하는 바로 아래 또는 바로 위가 가장 많이 파손되는 부위였어요. 파손된 이유는 단순해요. 근데요, 엄청 단순합니다. 자, 그냥 상상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달리다가 앞에서 뭔가를 들이받았을 때, 뭔가가 턱이 충격을 가했을 때 바로 충격을 받는 부분이죠. 이 전체가 충격을 받겠죠.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부러지는 겁니다. 이 3곳. 근데 이게 뒤로 누워있을수록 그 충격이 더 부드럽게 위로 흘러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가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타격을 받는 순간 이렇게 앞으로 순간적으로 쏠리기 때문에 충격이 여기에 다 몰리는 거죠. 앞쪽에. 그래서 결국 취약 부분이 부러지게 되는 건데, 이 취약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앞에 충격을 받을 때 캐스터각이 깊을수록 충격을 덜 받기 때문에 부러짐 사고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고속으로 갈수록. 그래서 캐스터각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전동 킥보드에 숨어있는 과학 첫 번째 시간으로 캐스터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주시면은 그걸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마였습니다. 끝.